처음부터 유리창을 맑게 닦아 오는 봄 맞이한다. 잔잔한 연못에 비치는 개나리 창을 더 닦으니 앞산 진달래가 눈앞에 다가서고 닦을수록 매화 목련 벚꽃들이 놀란 듯 핀다. 마음의 창을 닦아 봄바람 맞으러 바깥에 선다. 꽃들이 저마다 향기를 뽐내는가 했는데 금세 후 꽃잎 떨어져 산 넘고 강 건너 가려 한다. 힘들게 왔다가 호련히 가고 있는 봄. 이 시는 그러면 이제 쓰시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말씀. 봄 풍경을 보면서 참 봄이 이렇게 뭐 겨울을 지내면서 봄이 힘들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꽃 피고 잎 피고 부지런히 뭐 금세 그러더니 또 금세 또 뭐 봄이 가버리는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을 갖고. 세월의 어떤 약간 무상함 이런 것도 이야기하신 거네요. 예. 근데 또 이제 제가 듣기 때는 이제 유리창이 어떤 마음의 창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도 좀 읽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네, 유리창을 닦는다는 게 내 마음의 어떤 그 창 이런 것들도 닦는다는 그런 맥락도 보실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 진짜 마음의 창이라는 말도 또 있네요. 그래서 마음의 창을 닦는다고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인상적인 게 금세 후 꽃잎 떨어져라는 그런 표현이 아주 멋있네요. 그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꽃이 뭐 경쟁적으로 피듯이 뭐 이렇게 막 한창 피다가 뭐 참 뭐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금방 또 뭐 그러니까 후란 표현이 뭐 이렇게 뭐 좀 뭐 사람이 입으로 후 불듯이 꽃잎이 금방 떨어지더라. 이런 뜻으로. 아주 표현이 정말 시적인 아주 표현 같습니다. 금세 후 꽃잎 떨어지라는 표현이 아주 정말 진짜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다. 또 한편 이번에는 이제 창가에서 창문을 열면 뼈노가 진이 된 바람 스민다. 시도 때도 없이 부는 광풍. 방향 잡기 어렵다. 잠 못 드는 밤은 무엇 때문일까? 쏟아지는 말들의 파편들. 뻥튀기처럼 비산하는데 태평소 부는 것만 희망이던가. 몇백 년도 긴 세월 눈앞에 보이는 곳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질할 시간 없는 장돌뱅이 마수거리에 신이 나도 혼은 지켜야지. 천년탑은 왜 무너질까? 아버지 허리 펴는 소리 잊어버렸구나. 이 시도 조금 한번. 요건 조금 시사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참 아버지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나라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런 참 힘들었던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우려 섞인 그런 시입니다. 상당히 좀 묵직한 시네요. 지금 뼈노가 진이 된 바람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또 잠 못 드는 밤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표현도 쏟아지는 말들의 파편. 세상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빗대가지고 한 거죠. 맞아요. 마지막 연애 천년탑은 왜 무너질까? 아버지 허리 펴는 소리 잊어버렸구나. 이게 정말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런 걸 잊어버린다면 천년탑도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그러시군요. 야, 멋지시네요. 잠깐
가까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시는 이제 거의 어머니에 대한 시를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시를 이렇게 또 뭐 어머니들 역할도 컸지만은 아버지들이 예, 역시 맞아요. 참 맞아요.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싶어서 맞아요. 그 아버지의 그런 좀 그거를 했죠. 아주 잘 쓰셨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줄리엣의 집이라는 시를 또 하나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엣의 제가 몇 년도인지 서유럽 음. 4개국인가 5개국인가 이래 여행을 했는데요. 한 열흘 가까이. 예. 그 이탈리아 예. 참 멋있죠. 뭐 이태리 대리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도로가 돌로 다 포장이 돼 있고 말이죠. 맞아요. 저도 가봤는데 그 참 고적의 보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한 군데 참 또 가게 된 것이 줄리엣의 집에 그 이탈리아 말로는 줄리에따라 이러던가 그렇죠. 여자는 아가 예, 줄리에따라 그러던가 그래. 그 집이라고. 나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 실제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 실제 인물인가 이런. 실제 인물이에요. 그런가요? 이제 민간의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이제 멋지게 이제 좀 그 줄리엣이 집이 하니까 입구에 딱 들어선 입구에 막 그 연서라 그럴까 뭐 쪽지 그 다녀간 사람들이 그 쪽지가 막 더덕더덕더덕 뭐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집도 옛날 그대로인지 2층 베란다에 이렇게 그 줄리엣이 나와가지고 뭐 참 눈짓을 하고 손을 흔들고 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2층 베란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참 갔던 소회를 시로 쓴 겁니다. 줄리엣의 집. 줄리엣다가 살던 집은 베르나에 있다. 400년이 지나도 집 만마당엔 그녀를 흠모하는 관광객들, 사방 외벽에 조가비처럼 덕지덕지 붙은 메모 쪽지는 헬 수 없는데 줄리엣은 하늘에 있다. 저기 그녀의 집 발코니에 여인들이 서서 로미오의 세레나데를 음미하고 있다. 세계인들의 역사가 된 사랑, 가슴 저미는 안타까움을 하늘 향해 안아본다. 그대들의 사랑은 바이블인 것을, 그 사랑 식을 줄 모른다. 아주 잘 쓰셨는데요. 이 줄리엣다가 저는 별로 아니 정말 잘 쓰셨어요. 이 셰익스피어 저는 이제 영문학을 또 전공을 했잖아요. 제 이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영문학 박사 입장에서 보면 줄리엣다가 베르나에 있고 400년 지나도 관광객들이 정말 그게 이제 명소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문학에서 이제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마케팅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엄청 옵니다. 맞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요. 예. 그리고 발코니에서 이제 여인들이 로미오의 이것도 표현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줄리엣이 있는 거 저는 그 느낌이 발코니에 관광객 여인들이 그 발코니에 서서 이래 있는 거 보면 줄리엣이 저기서 서서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제 캐플리 정원 이야기를 보면 그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로미오 wherefore art thou Romeo deny thy father refuse thy name 이러거든요.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그대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대의 이름을 부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과 내가 당신은 몬테규가의 출신이고 나는 캐플리카의 출신인데 이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미오가 이제 또 줄리엣을 그러거든요. A rose is called by any other name. 그러니까 장미라는 것은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려져도 장미 향기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장미에게 할미꽃이라고 이름을
불러도 그 장미는 할미꽃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장미향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와 당신의 관계는 뭐 이런 이름을 부인할 필요가 없이 정말 love at first sight,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춘향전하고도 비교되는 작품이 이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그거를 이제 정말 이 세계인들의 역사가 된 사랑, 가슴 저미는 안타까움을, 특히 이제 하늘 향해 안아본다라는 표현이 멋진데요. 하늘 향해서 내가 안아본다는 표현이 되게 시적입니다. 줄리엣다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나도 그 이- 사랑을 느껴본다, 이런. 예, 그러니까 그걸 의미죠. 되게 시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들 사랑이 바이블이다,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진리다. 그 사랑 그렇죠. 죽어도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래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이 참. 그 사랑이 지금까지 그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건 바이블에 예, 비유를 한 그러니까 거죠. 예. 아니 표현이 아주 시적으로 너무나 예. 잘 쓰셨습니다. 자, 그럼 한 편 더 볼까요? 낙엽, 이제 요즘 그 시즌하고 딱 맞는 시 같습니다. 낙엽이라는 시가 보내셨네요. 예, 낙엽 떨어지니 나뭇가지 사이로 먼 하늘이 가깝게 다가온다. 가지 사이 쉽게 들락거리는 바람으로 세상이 이처럼 잘 소통되는 줄 몰랐다. 내 겉모습 벗겨지듯 속살 드러내는 나무들 사이로 바람들의 일상이 이처럼 훤히 보이는 줄 몰랐다. 손난로 같은 정이 이만큼 가까워지는 줄도 몰랐다. 몰랐던 것이 다 보인다. 그렇다. 너의 속마음까지 다 보인다.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낙엽이 떨어짐으로 해서 가지 사이가 뭡니까 시야가 훤하게 이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인 그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 사이의 관계하고 소통이 그걸 잘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낙엽 보면 낙엽이 떨어지고 뭐 낙엽은 붉게 물든다 이렇게만 쓰는데, 나는 소통에 이제 중점을 그러니까 두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참신한 거죠. 낙엽을 통해서 이 소통,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공간. 예, 그럼 낙엽에 고맙게 생각해라 이런 그렇죠. 뜻도 되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예. 그리고 이제 속살이 드러난 나무들 사이로 사람들의 일상이 훤히 보이는지 몰랐다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아주 몰랐던 것이 다 보인다. 그렇다. 너의 속마음까지 보인다. 이게 이제 이 속마음은 볼 수 없는 상태인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낙엽이 심으로써 그렇게 또 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아주 잘 쓰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좀 좋으신 시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시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또 얼른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 대한 시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지난 4월 달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여튼 하늘에서 또 이렇게 명복을, 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거는 살아 계실 적에 지은 시인데요. 기도. 시장 입구에서 채소 팔고 산 우리 어머니. 10손가락이 다 뭉그러지고 육신이 꼬부라져도 당신보다 자식과 손주들 짐 하나라도 들어주는 게 보람이셨습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것은 기대요 축복이라 여기며 조금도 힘들다 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니 여름 땡볕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병실에 서양 창문을 열라 하시고 육신은 병들어 있어도 정신은 또렷하셔서 가을 도토리 떨어지듯 또박또박한 말씀으로 아직 털어놓지 않은 보자기를 풉니다. 10손주 좋은 날이면 1,200 쾌척하시더니 1,200도 쾌척하시더니 알고 보니 어머니는 마음만 부자가 아니라
땀 묻은 1,000원 모은 통장이 많이도 무겁습니다. 곱게 늙을 수 없었던 어머니, 핏줄 손주들도 잘 성장하였으니 얼른 회복하셔서 몇 년만 더 살아주셨으면. 먼 길 떠나님 기다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고, 눈물이 그냥 저도 맺히네요. 저도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이제 55세에 갑자기 뇌출혈로 제가 굉장히 저희 어머니도 뇌출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55세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참 벌써 저도 이제 그 나이에 가까워지는데 참 애틋하고 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언제 누구나 어머니가 네, 뭐 다 그렇죠. 대상이죠. 마음의 뭐. 고향 맞습니다. 고향인데 아이고 참 이 어머니가 여름에 땡볕에 쓰러져서 예,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땡볕에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더라고요. 병명이. 그러니까. 근데 뇌출혈이지만은 그 뭐 심하지는 않았다 그럴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그러면 쓰러지시고 바로 이렇게 바로 그게 안 되고 그 뭐 우리 어머니만 시골에 혼자 사셨으니까 막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막 누가 한참 있다가 참 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 이웃의 어떤 내보다 한 몇 살, 한 서너 살 적은 그 후배라 그럴까 뭐 그 동네 그 분이 그 어머니를 그걸 부축을 했는지 업었는지 해가지고 그거를 119를 불렀던가 이래가지고 포항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포항에서 응급 조치만 하고 대구로 바로 이제 경북대 부속병원으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시군요. 여기 돌아가신 때 연세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여름 땡볕에 그걸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밭에 밭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개간 같이 한 조그만 무슨 뭐 손바닥만 한 밭을 이런데 이제 채소를 길러가지고 그거를 배에 뜯나 뭐 채소를 뜯었다 그러나 뭐 좌우전 한 보따리 해가지고 이고 일어나려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 길로 이제 병원 신세가 되는데 이제 뭐 경북대 병원은 이제 그 병명 나오고 뭐 이래 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병원으로 이제 어느 재활병원으로 가라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 재활병원에서 처음에 갔던 재활병원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병원에 한번 옮겨가지고 한 3년간 지내셨죠. 뭐 어떻게 지내실 때는 뭐 이렇게 식사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하셨나요? 이제 그 대구에 여동생도 있고 뭐 남동생은 대학 교수하는 남동생은 또 엄마를 어릴 때부터 엄마를 막내니까 그런지 지극히 뭐 엄마를 이렇게 챙기는 동생인데 뭐 모든 물자나 뭐 이런 걸 이제 그 동생이 다 갖다가 이제 보급하고 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그 여동생 제 바로 밑에가 여동생입니다. 여동생도 뭐 괜찮게 사는데 대구에서 뭐 먹을 거는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이렇게 계속 냉장고에 병실에 냉장고 사람마다 이제 자기 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관시켜 놓고 이제 뭐 먹는 거는 우리 동생들 대구에 뭐 셋이나 동생들이 사니까 자주 들락거리고 하니까 병원에서도
감히 저희 어머니가 박경순 씨인데 박경순 환자한테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잘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하여튼 정말 눈시울이 저도 좀 뜨거워지네요.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은 군 제대 직후에 그럼 왜 어떤 저희 아버님은 참 너무 태평이시고 뭐 집안 일을 안 돌보시고 술집에만 앉아 계시고 술만 마시고 뭐 그렇게 평생 그러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특히 이제 어머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더 큰데 지금 시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게 정말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시장 입구에서 채소 팔고 산 우리 어머니 10손가락 다 뭉그러지고 육신이 꼬부라져도 당신보다 자식과 손주들 짐 하나라도 덜어주는 게 보람이셨습니다. 정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스토리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스토리시라고 하거든요. 예. 정말 사실의 이야기를 쭉 써나가셨는데 정말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또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 보따리를 푼다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또 육신은 병들어 있어도 가을 도토리 떨어지듯 또박또박한 이런 비교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곱게 늙을 수 없었던 어머니 핏줄 손자들도 잘 성장하였으니 얼른 회복하셔서 몇 년만 살아주셨으면 먼 길 떠난 임 기다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 기도라는 말에 시의 어가 정말 와닿는.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이게 나온 김에 손이라는 이제 시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을까요? 예. 손은 아주 짧게 쓰셨네. 기도, 하늘과의 연결, 경건하고 간절한 합장을 위한 존재. 아주 짧으면서도 예, 우리 그 문학회에서 네. 짧은 간단한 시 한번 그러니까 써보자고 아주 잘 뭐 쓰셨어요. 이래서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기도도 하고 손은 또 하늘과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또 합장도 이제 이게 불교에서도 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걸 아주 뭐 그 기독교 계통에도 이렇게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손해가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합장이 꼭 이제 불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기독교도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합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정말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 편의 시들을 제가 이제 같이 옆에서 들어보면서 이 시인님의 이런 생각하시는 거, 유리창을 닦는다라는 시라든가 창가에서라는 시라든가 그다음에 줄리엣의 집이라든가 낙엽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라는 시까지 들어봤는데 정말 구구절절 정말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 70편 이상 조금 그러면 뭐 곧 나오시겠네요. 70 정말 이 집도 진짜 1집에 못지않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나오시면 또 제가 멋진 영상을 여러분에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아주 멋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제 그 시화집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